답 불러드려도 될까요? 자, 기초분계 연습 문제 4번입니다. 자, 첫 번째. 대한상사에서 영업용 비품 15만원 구입하고 대금 회수하겠습니다. 차변에 비품 15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15만원. 두 번째입니다. 자, 대한상사의 미지급 대금 15만원 현금 주겠습니다. 차변에 미지급금 15만원, 대변에 현금 15만원. 세 번째. 대형상해에서 영업용 건물 60만원 구입하고 대금은 월 말에 지급하겠습니다. 차변에 건물 6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60만원. 네 번째. 대형상해 미지급 대금 60만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차변에 미지급금 60만원, 대변에 당좌 예금 60만원. 다섯 번째. 구미 상점에서 영업용 토지 150만원 매입하고 대금 중에 50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고 자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차변에 토지 150만원, 대변에 당좌 예금 50만원, 미지급금 100만원. 여섯 번째. 구미 상점의 미지급 대금 100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차변에 미지급금 100만원, 대변에 보통 예금 100만원. 7번입니다. 동건상해에서 영업용 차량 7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 7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70만원. 여덟 번째. 동건상해 미지급 대금 70만원 중에 발행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차변에 미지급금 70만원, 대변에 현금 35만원, 당좌예금 35만원. 아홉 번째. 명석상해에 영업용 컴퓨터 40만원을 매각 처분하고 대금은 외상했습니다. 차변에 미수금 40만원, 대변에는 비품 40만원. 10번입니다. 명석상해 미수금 40만원 현금 받았습니다. 차변에 현금 40만원, 대변에 미수금 40만원. 11번입니다. 황상상해 영업용 건물 170만원 매각 처분하고 대금 중에 70만원 현금 받고 잔액은 월 말에 받기로 했습니다. 차변에 현금 70만원, 미수금 100만원, 대변에 건물 170만원. 12번째. 황상상해 미수금 100만원을 보통예금 받았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원, 대변에 미수금 100만원. 13번째입니다. 인동상해 영업용 토지를 200만원에 매각 처분하고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차변에 미수금 200만원, 대변은 토지 200만원. 14번. 인동상해 미수금 200만원을 현금 받아 즉시 당좌에 예금했습니다. 차변에 당좌 예금 200만원, 대변에 미수금 200만원. 15번째. 은하상사에 영업용 트럭 30만원 처분하고 대금 중에 반액은 현금으로 나머지 외상을 했습니다. 차변에 현금 15만원, 미수금 15만원, 대변에 차량 운반구 30만원. 16번째. 은하상사의 미수금 15만원을 현금 받아 즉시 보통예금했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15만원, 대변에는 미수금 15만원. 17번째. 현금 1000만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차변에 현금 1000만원, 대변에 자본금 1000만원. 18번째. 현금 500만원, 상품 300만원, 비품 200만원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차변에 현금 500만원, 상품 300만원, 비품 200만원, 대변에는 자본금 1000만원. 19번째. 현금 700만원, 이주계 단기 차액금 300만원, 상품 200만원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차변에 현금 700만원, 상품 200만원, 대변에 단기 차액금 300만원, 자본금 600만원. 20번입니다. 현금 2천만원 차입하여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차변에 현금 2천만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2천만원. 21번입니다. 수표 10만원 발행해서 현금 인출했습니다. 차변에 현금 10만원, 대변에 당좌 예금 10만원. 자, 5페이지 5번 문제는 다음 주에 월요일날 다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시한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몇 번 할 차례예요 오늘? 페이지 380페이지. 몇 번? 15번 할 차례예요. 10월 15일. 자, 페이지 380페이지. 날짜는 10월 15일자입니다. 분계가 조금 어려워요. 지금 하는 분계는 여러분들 하시기 조금 어려운데 이 내용 자체가 이제 뒤에 가면 살이 붙고 조금씩 비슷한 문제로 계속 시험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분계를 잘 하셔야지 뒤에 가서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10월 15일자입니다. 지점 확장을 위해서 강남빌딩과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1000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내가 돈을 준 거예요? 돈을 받은 거예요?
준 거죠. 보통 예금 늘어난다 줄어든다. 보통 예금은 줄어들겠죠. 어느 변에? 대변에 보통 예금. 얼마만큼 보내줬다고요? 1,00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1,000만 원. 차변에 뭐랄까요? 오케이. 차변에 임차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보증금 얼마 주고 사는 거죠, 그죠? 보증금 1,000만 원 준 겁니다. 차변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그러면 이 당좌 예금은 누구 거예요? 당좌 예금 보통 예금 누구 거예요? 서울은행 가야 돼. 서울은행 가셔야 되고요. 보통 예금은 서울은행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 임차 보증금은 누구? 강남빌딩. 임차 보증금은 강남빌딩이라고 거래처가 들어가야 된다. 되시겠죠? 자, 다음 문제 16일차 갑니다.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가 없다 했습니다. 일단 보통예금 입금된 거 맞나요? 차변에 뭐가 증가한다? 보통예금 얼마? 20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 근데 대변에 돈이 차변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 원인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이때 처리하는 계좌가 뭐라고요? 수금. 자, 가수금이라는 것은 돈이 받긴 받았는데 돈을 수금 받았는데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뭐란다고요? 가수금이라 가수금. 자, 차변에 보통예금 거래소 가야겠죠? 보통예금 누구 거예요? 서울은행 거. 가수금은 따로 거래처를 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혜니씨 출석 체크부터 했어? 했어? 지각 아닌데. 좋아. 아슬아슬하게 왔다. 자, 다음 날짜 17일자입니다. 17일자 10월 17일. 자, 페이지 380페이지입니다. 보통 통장으로 입금된 200만 원은 안동상사의 외상 매출금 180만 원과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 20만 원이 확인하였다 했습니다. 자, 그럼 받았던 가수금 확인된 거 맞습니까? 자, 대비했던 가수금 확인됐으니까 어느 변 온다? 차변에. 차변에 가수금. 얼마 받았다고요? 200만 원 받은 게 확인됐습니다. 200만 원 중에서 180만 원은 안동상사에 뭘 받은 거예요? 외상 매출금. 그럼 대비 외상 매출금 얼마? 180만 원 될 것이고요. 나머지 20만 원 뭐 받은 거예요? 계약금 받은 거예요. 계약금. 그러니까 뭘 한다?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계약금 먼저 받으면 선수금이라 하더라. 그럼 얼마? 20만 원. 당연히 외상 매출금 누구 들어간다고요? 안동상사. 선수금 누구? 안동상사. 둘 다 거래처가 들어가야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빼먹으면 점수가 2점 날라가는 거예요. 주의하셔야겠죠. 자, 다음 날짜 18일자 갑니다. 18일자. 삼성카드사의 청구에 의해서 삼성카드 사용액 150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했습니다. 자, 일단 보통예금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들겠죠. 카드 대금 빠져나왔으니까. 대변 뭐라고요? 보통예금. 얼마 줄어들었어요? 150만 원. 카드 대금 빠져나가 맞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카드로 갖고 쓰는 돈은 상품 사는 건 아니겠죠. 상품 이외에 쓴 거겠죠. 그럼 차변에 뭐 한다? 미지급금. 차변에 미지급금. 금액은 150만 원. 자, 미지급금은 누구 거예요? 오케이, 삼성카드. 보통 예금은 서울은행. 이름 안 적어도 아시겠죠, 이제. 자, 다음 날짜 19일자 넘어갑니다. 19일자. 다음 19일. 업무용 복사기를 하이마트에서 구입하고 대금 300만 원을 삼성카드 결제했습니다. 업무용 복사기를 하이마트에서 구입했습니다. 복사기 사면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차변의 비품이다. 비품 얼마? 300만 원짜리. 차변의 비품 300만 원. 구입하고 대금은 삼성카드 결제했습니다. 카드 결제했다는 얘기는 돈을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대변 뭐라 그래요? 미지급금.
카드는 외상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사왔는 물건이 상품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거예요.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가는 겁니다. 미지급금 거래소 누구 가야 돼요? 삼성카드. 분계 풀면서 무슨 말인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 생겨요. 그럼 그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알았죠? 자, 21자입니다. 상품 운송을 위한 중고 트럭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35만 원을 현금 납부했습니다. 현금을 납부했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뭐 줬다고요? 현금. 얼마 준 거예요? 35만 원. 뭐 줬다고 그랬어요? 취득세 준 거 맞습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량 운반구. 모든 물건은 구입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비용은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차량 운반으로 처리했는데 특히 주의할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세. 또 뭐 있었어요? 오케이, 등록세. 취득세나 등록세를 납부했을 때는 이 돈은 원가에 포함시키더라.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더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날짜 21일자라고 합니다. 21일자. 판매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4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했습니다. 판매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했대요. 뭘로 처리할까요? 오케이. 이거 대답 못하시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얼마짜리? 400만 원짜리.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이에요. 자, 대변에 보통예금 400만 원. 자, 보통예금 거래소 가야겠죠?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꾸 하시면서 어떤 게 거래소가 가야 되는지 체크를 미리미리 하실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22일자 갑니다. 22일.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 3천만 원을 국민은행 앞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 원과 취득세 60만 원은 현금 지급했다 했습니다. 뭘 사왔다고요? 토지. 토지 맞습니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뭘 샀다고요? 토지를 산 거예요. 토지 금액은 3천만 원 적어야 될까요? 3,110만 원 적어야 될까요? 3,110만 원 맞습니까? 3,110만 원 적으셔야 돼요. 구입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비용은 원가에 포함시키니까. 차배 토지 3,110만 원. 대변에 당좌 예금 얼마요? 3천만 원 되겠죠. 대변에 당좌 예금 수표를 발해준 금액은 3천만 원. 그리고 현금 얼마 지급했다고요? 110만 원. 대변에 현금 110만 원. 회계는 기본적으로 분계가 되면 뒤에 가면 점점 쉬워져요. 근데 분계가 안 되면 뒤에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분계 연습하는 거를 게을리 하시면 뒤에 가면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자꾸 해보셔야 돼요. 다음 날짜 며칠? 10월 23일. 나약 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이 회수 불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단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자력을 조회해서 처리하시라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대손 충당금이 얼마만큼 있는지 알아야겠다는 얘기죠. 자, 대손 충당금을 조회할 때 어디서 보냐 하면, 자, 우리가 모든 내용들을 다 입력하면 다 모이는 데가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데요. 합계 잔액 시산표. 이 합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를 하는데요. 이 조회를 할 때 어디를 보느냐? 일단 날짜는 며칠자? 10월 23일이겠죠. 맞습니까? 10월 24일 들어가서 보면 요 조회를 할 때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밑에 있는 뭐 있다고요? 대손 충당금이 있어요. 이 대손 충당금이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잔액이. 그럼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컴퓨터 켜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컴퓨터 켜놓고 할 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확인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은 분계를 하면 어떻게 분계 나오느냐? 일단 분계하면 대변 뭐라고요? 외상 매출금이 회수 불능됐어요. 얼마만큼 회수 불능된 거? 200만 원 회수 불능됐어요.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 200만 원 이라 분계할 거고요. 만약에 충당금이 있다면 차변에 뭐가 냐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갑니다.
근데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처리하고요. 나머지 모자란 금액이 있다면 뭐 한다고요? 글씨가 왜 이래?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일단 주의하실 거. 외상매출 거래세 들어가야 되죠. 외상매출금 딱 치면요. 외상매출금의 코드 번호는 몇 번이냐 하면 얘는 코드 번호가 108번이에요. 여러분 외우라고 번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코드 번호가 108번입니다. 108번. 그러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인 대손충당금은 그 다음 번호 나온다 그랬죠. 얘는 몇 번이라고요? 얘는 109번이에요. 109번. 되시겠나요? 왜냐하면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이 한 개가 아니거든. 아주 많은 충당금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 골라야 되는데 찍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얘는 몇 번이라고요? 109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기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날짜 24일. 자, 10월 24일자 갑니다. 1월 2일 부실 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부실 상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 불능으로 확인됐다 했습니다. 뭐가 회수 불능됐다고요? 단기 대여금이. 그럼 단기 대여금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단기 대여금이 줄어들겠죠. 어느 변에? 대변에. 대변에 단기 대여금 얼마만큼 회수 불능됐습니까? 500만 원. 마찬가지예요. 얘도 원래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충당금 확인하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비용 처리하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이 회수 불능된 건 뭘로 처리하더라? 제가 지금 뭐라 적고 있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들어본 거죠?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뭐였어요? 외상매출금이나 받은 업 외에 채권이 회수 불능됐을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 맞나요? 자, 단기대금 체크하겠습니다. 단기대금 체크하고요. 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계정강 분류가 뭐였어요? 계정강 분류하면 생각 안 나세요? 좋아요. 얘는 영업 외 비용에 속하는 비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영업의 비용,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에 뭐 있더라? 이자, 손실, 다음에 기부금,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게 계정강이 뭔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또 뭐 있었다고요? 단기 매매 증권 뭐 할 때 구입 시 뭐라고요? 수수료 비용. 여기까지만 뭐라고요?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은 얘들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영업의 비용 써드린 게 두 번째인가요? 앞으로 18번 정도 더 써드릴 겁니다. 외우기 싫은 분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못 외울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자, 손실, 기부금, 기타의 등산학비, 단기 매매증권 구입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을 말한다. 영업 외 비용이다. 영업 외 비용. 됐어요. 자, 25일째 갑니다. 25일. 창고형 건물을 동신사에 임대하고 10월분 임대료 25만 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 받았으니까 어느 변에? 차변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현금. 얼마? 25만 원. 뭐 받은 거예요? 임대료. 집세를 받은 거니까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한다. 그럼 얼마만큼? 25만 원만큼. 됐나요? 간단한 거라서 넘어갑니다. 26일째 갑니다. 돈 주고 돈 받을 거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채권 채무에 대해서 그리고 예금 적금에 대해서 거래소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입력을 안 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10월 26일자 국제구호단체에 판매용 상품 원가 100만 원짜리 시가 130만 원짜리 기부했습니다. 상품을 기부한 건 맞습니까? 그럼 상품 판 거 아니죠? 어느 변에? 대변에 상품을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대변에 상품. 기부할 때는 뭘로 기부한다고요?
원가대로. 원가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차에 뭐라고 본 게요? 오케이, 기부금. 그럼 얼마라고요? 100만 원. 자, 그냥 들어봅니다. 그냥 들어봅니다. 자, 원래 이렇게 회계 처리해서 이걸 컴퓨터에 입력했다 생각합시다.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대별에 상품 100만 원 있죠? 이 금액을 뭐로 인식하냐면 상품 분계 거꾸로 분계하는 거죠. 매입시 거꾸로 분계. 매입시 거꾸로 분계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매입 애누리 할인 및 환출액으로 인식합니다. 컴퓨터는. 근데 이게 매입 애누리 할인 및 환출이 맞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얘를 수정해 주셔야 돼요. 수정할 때 어디서 수정하냐면 상품이 다른 목적으로 대비해 나갔을 때 뭐냐 하면 적요란 입력 안 한다 그랬죠. 적요에서 8번을 입력하죠. 8번. 숫자 8번. 적요란에 가면 숫자 적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서 8번 딱 치면 뭐 뜨냐 하면 타계정 대체액이라 떠요. 타계정 대체액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품이라는 계정이 딴 계정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표시 안 해주면 이 문제는 날아가는 문제. 그래서 실기할 때 꼭 요거를 타겟 대체됐다는 거를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표시를 안 해주시면 이 점수는 그냥 날아가요. 실기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실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까지만 설명하고 말게요. 자, 27일째 갑니다. 10월 27일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원 중에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2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서울은행 보통의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했습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줄 거 받을 거? 줄 거예요. 그럼 차압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얼마 발생해요? 12만원. 차별에 이자 비용 12만원. 얘를 다 줘요? 다 안 줘요? 다 안 줘. 얼마 빼고? 2만원 원천수하고 준다고 그랬죠? 비용이 발생할 때 원천수하고 뭐라 했다? 비용이 발생할 때 원천수하는 만큼은 뭐란다? 예수금. 얼마? 2만원. 나머지 뭐 했다고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에 보통예금. 그렇죠? 2만원만큼이 결국 뭐냐 하면 자 보통예금 동그라미 치고 먼저 자 개념은 이거예요. 내가 은행한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12만원 줘요. 12만원 주면 자기들이 이자 소득 계산해서 자기들이 납부하면 돼요. 근데 내가 주면서 뭐 한다고요? 미리 떼버렸다는 얘기지. 내가 계산해서 떼버리고 준 겁니다. 그러면 이 돈 어떻게 하겠어요?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대배 현금 차변에 예수금 2만원 없어지겠죠. 대신 납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됐나요? 날짜가 있겠죠. 세금 낼 때. 우리가 보통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원천수세는 언제 납부합니까? 다음 달 10일날. 10일날 보면 원천수세 했던 거 거의 대부분 그때 다 납부해요. 그때 예수금 정리해서 차별에 예수금 대비 보통예금. 그래서 내가 떼어준 거죠. 은행에 떼어준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사람 입장, 받는 사람 입장 아니고. 자, 28일자입니다. 안동상사에 대한 단기 대금 500만원과 이자 25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습니다. 차압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보통예금. 얼마 들어와요? 525만원. 525만원. 500만원 뭐 한 거? 단기 대여금 빌려준 거. 빌려준 거 얼마 회수했어요? 500만원 회수한 거고요. 또 뭐 받은 거? 이자 받으면 한다? 이자 수익. 그럼 얼마? 25만원 되겠죠. 자, 어디에 거래소 들어가야 돼요? 보통예금. 또 단기 대여금. 자, 우리가 비영업 대금의 이자 수익을 얘기하는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이자 수익이 얼마라고요? 이자 수익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요? 14%. 우리가 받을 때. 이거는 영업 대금이라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은행은 돈 노래하는 회사죠. 돈을 빌려주고 돈을 입금 받을 때는 이자를 조금씩 뒷꼬리만 주고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많이 받아서 그 차익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돈 노래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가면 돈 주고 돈 빌려주고 돈 빌려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은행 그게 업무죠. 그건 영업대금이라 얘기해요. 영업대금의 이자 소득세는 15.4%입니다. 근데 비영업대금의 이자 소득 이 무슨 말이냐면 돈을 우리 회사는 실제로 장사를 하는 회사지 돈 빌려주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비영업대금의 이자 소득이라고 얘기해요. 비영업대금의 이자 소득은 몇 프로냐? 이자 소득세가 25%입니다. 주민세 20.5%, 그럼 27.5% 이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 조심하셔야 될 게, 돈 빌려도 받은 건데요. 근데 왜 원금보다 돈을 더 받았어요? 이 물으면, 이자 받은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자 소득세 내야 돼요. 그게 27.5%라고. 상당히 커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급수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언제 가면 T8 2급 정도 가면 이제 소득세 계산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어요. 자, 29일째 갑니다. 10월 29일 만기가 도래한 서울은행 정기예금 1,000만 원을 해지하고 예금의 원금과 원천지수액을 차감한 이자 25만 3,8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했습니다. 이자 소득은 30만 원인데 법인세 4만 2천 원과 법인세 지방소득세 4,200원, 돈 받은 수령액은 1,025만 3,800원 받았습니다. 이 무슨 말이야? 자, 일단 돈 받았죠. 차압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보통예금 들어오겠죠. 보통예금. 보통예금 얼마나 들어올까요? 오케이. 1,025만 3,800원만큼 들어와요. 맞습니까? 자, 800원. 그럼 얘는 뭐 받은 거예요? 정기예금 만기돼서 돈 받은 거죠. 그럼 대배를 뭐 쓴다고요? 정기예금 만기됐을 게 없어져. 근데 정기예금 얼마짜리래?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 대배 정기예금 1,000만 원. 그리고 뭐 받은 거예요? 이자를 받은 거니까 뭘 한다?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이 얼마라고요? 얼마? No. 원래 이자 소득은 얼마예요? 원래 이자 소득은 30만 원이라고. 30만 원. 원래 이자 소득은 30만 원인데 이 30만 원에 대한 뭘 냈다고? 법인세를 납부한 거지. 법인세를 나중에 30만 원 돈 다 받고 가면 차별에 보통 예금 1,030만 원 다 받고 나는 연말에 이자 소득 계산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미리 빼고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먼저 납부한 세금이 되는 거예요. 얘를 뭐라 한다고요? 선납세금. 얘를 선납세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차액이 얼마입니까? 46,200원 나옵니까? 맞아요. 자, 여러분 계산기 사람 그래서 한번 뜯어봐요. 3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15.4%. 이자 소득세 14%. 거기다 주민세 1.4%. 합치면 15.4%. 30만 원에 15.4% 가면 46,200원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회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계산기 하나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계산기 하나 어딘가 집에 잘 찾아보면 굴러다니는 계산기 하나쯤 꼭 있어요.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거 있으면 쓰시면 돼요. 보통 예금 체크, 정기예금 체크. 맞아요. 정기예금 대신에 단기 금융상품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기예금 누구 거예요? 정기예금은 서울은행 거예요. 근데 보통 예금 누구 거? 얘 서울은행이에요. 그렇네. 뻘쭘해. 보통 다른 은행 많이 나오는 둘 다 서울이네. 예. 자, 31일 10월 30일.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법을 현대화재에 가입하고 보험료 150만 원 현금 주였습니다. 자, 현금 주였으니까 어느 배래? 대배래. 현금. 얼마 줬다고요? 150만 원. 뭐 준 거예요? 보험료 준 거면 우리 보통 아무 생각 없이 뭐로 적어요? 보험료란 비용을 적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문제는 보험료 적으면 틀린 거지. 왜 틀렸어요? 자산으로 처리하래. 보험료 줬는데 무슨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해요? 자, 보험료를 줬는데 얘를 자산으로 처리하면 이 보험료가 아니고 1년치 보험료를 미리 준 거죠. 1년치 보험료를 미리 줬기 때문에 이 돈을 뭐냐면 먼저 지급한 비용이라 해서 뭐 한다?
선급 비용이라 이게 선급 비용. 먼저 지급해서 1년치를 먼저 준 거예요 해서 뭐란다? 선급 비용. 이렇게 처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계정 과목이 좀 생소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그래 선급 비용에 쓰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그것 때문이에요. 얘를 원래 오리지널로 이론으로 본다면 선급 보험료를 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선급 보험료를 적어놓으면 실제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선급 보험료랑 계정을 하나 만들면 나중에 집세도 우리가 1년치 미리 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선급 임차료도 만들어야 되고 뭐 선급 뭐 해서 여러 가지 비용 계정 과목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면 장부가 어떻게 된다? 너무 비대해지겠죠. 어차피 먼저 지급했는 비용인데 그거를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계정과목을 여러 개 많이 만들어 놓으면 재무제표가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냥 이론적으로는 선급 비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선급 보험을 적어도 틀린 거 아닌 거 맞는 거. 10월 달에 1년씩 줬으면 언제 결산일이 되면 이걸 수정해 줘야 돼요. 그게 결산 파트예요. 결산에서는 정확하게 올해 수익이 얼마인지 올해 비용이 얼마인지 그걸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배울래요. 그것까지 다 섞어놓으면 너무 복잡해져. 사무실에서 일을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오는 거니까. 자, 31일자.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가 완료되어 9월 5일 날 지급한 공사 착수 대금을 제외한 공사 잔금 2천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했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일단 얘는 뭐 해야 돼요? 9월 5일 날 확인해 봐야 돼. 그럼 9월 5일 확인할 때 어디서 확인한다고요? 우리가 일반수표 입력하는 데서 입력해봤죠, 우리 분계. 그럼 일반수표 입력에 가서 언제 날짜? 9월 5일자를 조회해 보시면 돼요. 조회해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차별의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얼마 있어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그거를 정리분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정리분계하면 대별에 뭐가 없습니다고요? 건설 중인 자산. 대별의 건설 중인 자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 금액이 올 거고요. 오늘 주는 거는 얼마라고요? 2천만 원 보통예금에서 줬습니까? 대별의 보통예금. 그래서 얼마 준다고요? 2천만 원. 그럼 건물이 완공된 거죠? 그럼 두 금액 합쳐는 금액을 차별 뭐라고 하겠지 한다? 건물이라고 해결을 하겠죠. 지금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지금 금액을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보통예금 동그라미. 되었나요? 또 31일이죠. 자, 또 31일. 자, 어려운 문제. 31일자. 창고 거부를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거 공채를 액면으로 구입하고 대금 30만 원 현금 지급하였다. 공채의 매입시 공정가치는 26만 원이며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거 됐습니다. 얼마 주고 공채 샀다고요? 30만 원. 대변에 현금 30만 원.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걸 왜 샀느냐? 왜 돈을 샀느냐? 법령에 의거해서 공채를 할 수 없어 사는 거예요. 이거 건물 사면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고 차 살 때, 신차 살 때 딜러들이 설명합니다. 뭐라고? 사장님 차가 제일 좋은 걸 하시겠어요? 제일 안 좋은 걸 하시겠어요? 보통 추천한 건 중간 거 추천하죠. 딜러들이. 중간 거 추천하시면 여기 옵션이 뭐가 끼어 있고요. 뭐가 끼어 있고 뭐가 끼어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 뭐 이거 하실 거예요? 이거 하실 거예요? 저거 하실 거예요? 옵션 뭐 넣죠. 그죠? 그래 놓고 난 뒤에 금액이 딱 산정되겠죠. 그럼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부를 어떻게 하실 거고 앞에 뭐 얼마 넣으실 거고 계약금 얼마 넣으실 거고 막 쭉 얘기하잖아요. 하면 쓱 흘러가면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애들이 뭐라고? 우리 지역에서 차를 구입하려면 공채를 사야 되는데 공채 금액 자체가 뭐 40만 원씩 구입하셔야 되는데 이 공채는 40만 원 구입해서 바로 팔아버리면 차액이 얼마 정도 손해 봅니다. 5만 원 손해 보는데 어쩔 수 없이 사야 되기 때문에 사서 제가 정리하고 난 뒤에 그만큼은
고객분은 5만 원만큼은 손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살짝 설명을 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고면서 그냥 뭐 비용이 얼마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법에 의해서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신차를 산다든지 건물 산다든지 그러면. 그런데 이걸 사와서 현금 30만 원 샀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근데 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짜리라고? 얼마짜리? 26만 원짜리라고 그랬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사는 거는 값어치가 가격이 26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돈을 얼마 줬어? 30만 원 준 거지. 얼마 더 준 거예요? 4만 원 더 준 거죠. 그럼 이 4만 원만큼 더 준 거는 결국 왜 더 준 거예요? 건물을 사는데 할 수 없이 준 거죠. 이건 안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법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그럼 차액은 뭐로 처리한다? 얘는 건물이에요, 건물. 취득원까지 포함시키는 항목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건물 사람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얘는 차 살 때 많이 나옵니다. 실무에서도 차 살 때 우리가 공채를 꼭 사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사서 바로 팔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차에 건물 4만 원, 대비 현금 4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법령에 의해서 건물 구입하면서 공채를 샀는데 얼마짜리? 30만 원에 공채를 구입해서 즉시 얼마에 팔았다? 26만 원에 처분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차별에 건물 얼마? 4만 원. 대비 현금 얼마? 4만 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실무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은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되었습니까? 자, 분계 자체가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려워요. 이거는 나중에 저 뒤에 가도 시험치기 전주 가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힘들어요. 왜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습니다. 당연히 지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뒤엔 더 어려운데 어떡하지? 자, 10월 30일 마지막 31일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법인기업에 대한 자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기업에 대한 자본밖에 설명 안 했어요. 근데 법인기업에 대한 자본금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자본금에 대해서 법인기업에 대한 자본금을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좀 이따가. 근데 일단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설명을 하나 하는데요. 법인기업에서 자본금은 뭘 갖고 자본금을 하느냐? 법인기업의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발행했는 주식의 수, 뭐 정도? 자, 발행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한 주의 액면 단가. 액면 단가. 얘 글씨 아니에요. 악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이거는. 자, 자본금이라는 것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 얘를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당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유상증자 무슨 말이냐? 유상 돈을 받고 증자 주식을 발행해 준 거예요. 돈 받고 주식 발행해주면 유상증자, 돈 안 받고 주식만 발행해주면 무상증자. 작년이가 재작년이가 삼성전자 무상증자 했죠. 하면서 주식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한 주 갖고 있는 주식이 300만 원짜리야. 하면 한 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몇 주를 준다고요? 9주를 공짜로 주는 거지. 그러면 한 주의 가격이 얼마 된다고요? 30만 원 되겠죠. 이겁니까? 이걸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돈 안 받고 주식만 발행해준 거. 자, 이렇게 유상증자가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해준다. 결의하였으며 서울은행 보통의 계좌로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됐다.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200만 원의 수수료 등은 차감되어 입금됐다 했습니다. 자, 발행 주식 몇 주? 5,000주. 한 주에 액면 얼마짜리? 만 원짜리.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면 대별에 뭐가 증가합니까? 자본금이 증가한다고. 대별로는 자본금은 뭐가 증가한다고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만큼. 발행 주식 몇 주? 5,000주. 액면 얼마짜리? 만 원짜리. 그럼 대별 자본금 얼마 증가한다? 5천만 원만큼 증가해요. 5천만 원. 되겠습니까? 근데 얘를 얼마에 발행했대요? 12,000원이면 5,000주 곱하기 12,000원 얼마? 6천만 원. 오케이? 6천만 원이면 차별에 보통 예금 6천만 원 적어 좋겠는데 200만 원 빼고 입금됐다 그랬죠? 그럼 차별에 보통 예금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 5,800만 원. 그럼 차별의 보통 예금은 5,800만 원.
그러면 주식을 발행해줘 돈을 더 받은 거, 적게 받은 거. 돈을 더 받은 거, 적게 받은 거. 차변에 돈이 더 많으니까 더 받은 거죠. 5천만 원치만 발행해줬는데 돈은 5,800만 원 받았어. 그럼 800만 원 더 받은 거잖아. 이 800만 원 우리 뭐라 그러냐? 이 돈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불러요.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만큼? 800만 원만큼. 자, 설명을 좀 이따 해드릴게요. 빨리 해놓고. 자, 일단 보통 예금 거래처. 자, 거래처 가금 체크해놓고. 자, 부재 설명 살짝 좀 할게요. 자, 원래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800만 원이 아니에요. 원래 줄여 적을게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만데? 1,000만 원이야. 근데 초과금이면 돈을 더 받은 거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1,000만 원에서 뭐 뺐다고요? 수수료 준 거 어디서? 얼마만큼? 200만 원 뺐다고. 그래서 초과금 얼마 된다고요? 800만 원 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단기 배제금 처분할 때, 유형산 처분할 때, 하나의 주된 거래에서 수익과 비용이 같이 안 생긴다 그랬죠. 그 내용 설명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원래 주식 발행 돈은 6천만 원 받기로 했으면 6천만 원 발행했으면 1,000만 원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는데 주식 발행할 때 비용이 얼마 나왔다고요? 200만 원 빼고 받았으니까 200만 원만큼 빼버리면 주식 발행에 초과된 건 얼마라고요? 800만 원만큼만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주식회사의 자본을 듣지 않고 이 분개를 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자본을 설명하고는 여러분들 스트레스 너무 받을 것 같아서 처음에 설명 안 하고 오늘 그냥 쭉 한번 와봤는데요. 요번 시간 끝나고 잠깐 쉬고 와서 주식회사 자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쉬고 와서 할까요? 예.